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약점을 보이지 않는다. 다친 손가락은 보여주지 말라. 그러면 모두가 그것을 건드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쳤다고 불평하지도 말라. 악의는 항상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놀리도록 부추길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악의는 늘 드러낼 만한 결함이 없는지 찾으러 다닌다. 그리고 고통을 찾기 위해 악의적인 암시를 던지며 결점을 발견할 때까지 수많은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개인적 결점이든 유전적 결점이든 모른 척하고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때로는 운명까지도 가장 아플 만한 곳을 찾아 상처 주기를 즐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항상 생사를 찌른다. 따라서 고통을 주거나 기쁨을 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전자는 멈추고 후자는 지속할 수 있다. 적당한 거리를 둔 관계가 더 오래 간다. 너무 친밀한 교제는 피하라. 남들을 너무 친밀하게 대하지 말고 그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게 하라. 너무 친밀해지면 완벽함에서 나타나는 우월함도 빛이 바래고 존경도 얻지 못한다. 별들은 우리와 멀리 있어서 그 화려한 광채를 유지한다. 신적인 것은 존중을 얻지만 인간적인 것은 경멸을 낳는다. 사람 사이에서는 더 많이 보여줄수록 가진 것이 적어진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조용히 숨겨져 있던 결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누구와도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건 좋지 않다. 윗사람과 친밀하면 위험하고 아랫사람과 친밀하면 조심성이 없어진다. 천박한 사람들과 친밀한 것도 안 좋다. 그들은 어리석어서 무례하게 굴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호의를 얻으면 상대방의 당연한 의무라고 착각한다. 이렇게 과도한 친밀함은 천박함과 맞닿아 있다. 아주 명백한 경우라도 한 발 물러서는 게 좋다. 너무 완고하게 굴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은 모두 어리석다. 그래서 판단을 잘못할수록 더욱 완고해진다. 아주 명백한 경우라도 한 발 물러서는 게 좋다. 그렇게 물러선다고 남들이 그 진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의 바른 사람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보통은 승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고집부리다 잃는 게 더 많다. 진실이 아닌 무례함을 완고하게 변호하다가 그렇게 된다. 구제불능으로 설득하기 어려운 완고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완고한데 변덕스럽기까지 하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판단이 아니라 의지를 발휘하면서 완고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즉, 판결할 때와 그것을 집행할 때는 절대 흔들림 없이 완고해야 한다. 이런 일에 주저하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겉으로 남을 위하는 듯 하나 자기 실속만 챙기는 사람을 주의하라.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의 문제를 들고 들어오는 사람을 조심하라. 이런 교활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장치는 주의하는 것뿐이다. 그것을 알아채려면 이해력이 좋아야 한다. 이런 자들은 겉으로는 남의 일을 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일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매번 불 속에서 자기 손가락을 태워가며 남의 재물을 구해내는 일이나 할 수밖에 없다. 행복한 순간에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바라는 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한 순간에 불행해지지 않는다. 육체는 호흡하고 정신은 갈망한다. 모든 것을 갖게 되면 모든 것에 실망하고 불만을 품는 때가 온다. 지식에서도 늘 배워야 할 것과 호기심을 가져올 만한 것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숨을 쉰다. 행복함에 질리는 것은 치명적이다. 따라서 남들을 칭찬할 때도 만족을 전부 채워주지 않도록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이것은 곧 불행한 행복이다. 즉, 소망이 끝나는 곳에서 두려움이 시작된다. 행동은 삶의 본질이요, 말은 삶의 장식이다. 말과 행동이 완전한 사람을 만든다. 따라서 훌륭한 말을 하고 명예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 전자는 완벽한 머리를 나타내고 후자는 완벽한 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둘 다 고결한 정신에서 나온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이다. 또한 말은 여성적이고 행동은 남성적이다. 칭찬하는 사람보다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 행동은 삶의 본질이고 말은 삶의 장식이다. 탁월한 행동은 지속되지만 탁월한 말은 쉽게 사라진다. 행동은 생각의 열매다. 따라서 생각이 지혜로우면 행동도 훌륭하다. 각도가 다른 빛으로 보면 같은 것도 아주 다르게 보인다. 기회를 제대로 잡을 줄 알라. 기회가 오더라도 절대 거스러미를 잡아서는 안 된다.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다. 가장 좋은 것이라도 칼날 쪽을 잡으면 상처를 입는다. 반대로 가장 해로운 것이라도 칼자루 쪽을 잡으면 보호를 받는다. 고통이 되었던 것들도 좋은 점을 생각했더라면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점을 찾아낼 줄 아는 게 수완이다. 같은 것도 다른 빛에서 보면 아주 다르게 보인다. 그러므로 좋은 점을 보아야 한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매사에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숨은 기회를 제대로 잡을 줄 아는 것은 불행을 막는 커다란 방호물이자 모든 시대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삶의 중요한 규칙이 된다. 자기 장점을 다 드러내지 말라. 윗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 모든 승리는 미움을 가져오는데 특히 윗사람을 이기는 것은 어리석고 치명적이다. 우월함은 늘 남의 반감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윗사람보다 우월하면 훨씬 더 많은 반감을 산다. 신중한 사람은 세속적인 장점들을 감추는데 이것은 마치 겉모습을 흐트러뜨려 아름다움을 감추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남들이 행운을 누리고 좋은 기질을 가진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난 것은 참지 못한다. 군주라면 더 그럴 것이다. 이것은 군주의 속성이고 그에게 반하는 모든 범죄는 대역죄에 속했다. 윗사람들은 군주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에서 군주처럼 지배하길 원한다. 군주는 도움을 받는 건 좋아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능가하는 건 원치 않는다. 따라서 그에게 조언할 때는 그가 볼 수 없었던 빛을 일깨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잊어버린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이 해야 한다. 다행히도 별들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준다. 비록 태양의 자녀인 별들은 빛을 내지만 절대 태양보다 밝게 빛나려고 하지 않는다. 행운으로 가는 길에는 미덕과 용기가 함께 있다. 행운을 얻는 기술. 행운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다. 노력의 도움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행운의 문 앞에 기분 좋게 서 있기만 하면서 행운의 여신이 일해주기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문 안으로 직접 들어간다. 그리고 신중함과 맞먹는 대단함으로 미덕과 용기의 날개를 타고 행운의 여신에게 날아가 그녀를 아주 즐겁게 해준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행운으로 가는 길은 미덕과 신중의 길뿐이다. 지혜보다 더 큰 행운은 없고 어리석음보다 더 큰 불행은 없기 때문이다. 내면이 깊지 않으면 겉만 화려한 자들에게 자주 속는다. 내면이 깊을수록 온전한 사람이 된다. 모든 면에서 내면은 늘 외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수단이 부족해 미완성된 집처럼 외관만 세워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 입구는 저택 같지만 그 안에는 오두막 크기의 방만 있을 뿐이다. 조용히 있을 만한 곳이 없거나 아니면 온통 조용한 곳뿐이다. 첫 인사를 마치고 나면 그것으로 대화가 끝나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들은 시칠리아 말처럼 다가오지만 이후에는 오랜 침묵을 지킨다. 생각이 샘솟지 않으면 할 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은 겉만 보는 사람들을 쉽게 속인다. 하지만 예리한 사람을 속이지는 못한다. 예리한 이들은 그들의 텅 빈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데 그것이 웃음거리가 된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지 말라. 주변 수준에 맞출 줄 알라. 모두에게 지식을 똑같이 드러내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도 말라. 지식이든 가치든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된다. 노련한 매 사냥꾼은 매를 포획할 때 필요 이상으로 사냥감을 던져주지 않는다. 또한 늘 과시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날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언제나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매일 조금씩 더 보여주는 사람은 늘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고 절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는다. 잠깐의 기쁨을 위해 평생의 고통을 떠안지 말라. 불쾌함을 피하라. 이것은 곤경을 피할 수 있는 유용한 지혜다. 이런 지혜가 있으면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즉, 이것은 행운의 여신 루시나로 기쁨을 준다. 도움을 줄 수 없다면 나쁜 소식은 전하지도 받지도 말라. 어떤 사람은 달콤한 아부에만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은 씁쓸한 험담을 듣는 일만 즐긴다. 마치 독 없이는 살지 못하는 미트리다테스 왕처럼 매일 불쾌함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들을 잠깐 기쁘게 해주려고 평생 고통을 떠안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길이 아니다. 또한 조언만 해주고 떠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 행복을 망치는 실수를 범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자신에게 고통을 준다면 이 교훈을 기억하라. 나중에 대책 없는 상태가 되느니 지금 다른 사람을 언짢게 하는 편이 낫다. 진실이 사실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드물다. 정보를 얻을 때 조심하라. 사람은 주로 정보에 의존해 살아간다. 자신이 직접 보는 것은 많지 않고 대신 남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다. 귀는 진실의 쪽문이자 거짓의 정문이다. 보통 진실은 듣는 것보다 보는 데서 오는 경우가 더 많다. 진실이 사실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드문데 멀리서 올 때는 더 그렇다. 늘 여러 군데를 거치다 보면 감정들이 섞여 오기 때문이다. 정념은 닿는 모든 것을 자기 색으로 물들인다. 그래서 때로는 듣기 좋지만 때로는 불쾌한 게 정보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강한 인상을 남기려고 애쓴다. 따라서 칭찬하는 사람의 말도 잘 걸러들어야 하지만 비난하는 사람의 말은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정보를 주는 사람의 의도를 발견하고 어느 발이 움직였는지를 알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심사숙고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작은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를 크게 키우지 말라. 험담을 미리 방지하라. 대중은 머리가 여럿이라 악의적인 눈도 많고 중상하는 혀도 많다. 험담이 돌기 시작하면 좋았던 평판도 떨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별명처럼 달라붙으면 명예도 훼손된다. 보통 험담은 눈에 띄는 약점이나 터무니없는 결점 때문에 생기는데 그것이 소문내기 좋은 재료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적들이 별것 아닌 결함을 과도하게 부풀려 명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 입에는 악의가 가득한데 뻔뻔하고 대담한 거짓말보다는 농담하는 척하며 상대의 명성을 더 빨리 무너뜨린다. 따라서 악평을 얻기는 매우 쉽다. 나쁜 것은 그럴듯하고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이라면 저속하고 뻔뻔스러운 말을 경계하면서 이런 험담을 미리 막아야 한다. 나중에 고치는 것보다 미리 방지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이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알라. 자기 기질과 재능, 판단과 기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자기 주인이 될 수 없다.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은 있지만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없다. 따라서 신중한 자기 성찰을 곧 마음의 거울 삼아야 한다. 외적인 모습을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되면 내적인 모습을 고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지혜와 명민함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모든 일에서 자기 능력의 깊이와 무게를 조사해 보아야 한다. 높이 날수록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탁월한 분별력, 이것은 모든 면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법칙인데 높은 직책을 맡을수록 더욱 중요하다. 약간의 분별력이 넘치는 명민함보다 낫다. 탁월한 분별력이 있으면 많은 박수갈채는 받지 못하더라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는 있다. 분별력이 탁월하다는 평판을 받는다면 곧 명예로운 승리를 뜻한다. 분별력 있는 지혜자들은 그들의 판단이 성공의 시금석이라는 사실에 충분히 만족한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17세기 치열한 공중암투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게 해준 300개의 빛나는 현실적 지혜가 담긴 책. 쇼펜하우어는 이 책을 평생 들고 다니며 읽어야 할 인생의 동반자다라고 평했고 니체는 이처럼 정교하고 세련된 인생 지침은 이제껏 만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라시안의 글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했기에 몇백 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의 글이 시공간을 초월해 인간과 삶의 중요한 원리들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지성에서 출간된 이 책은 국내 최초로 1647년판 스페인어 원서에서 직접 옮겼는데요.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생략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문 순서 그대로 텍스트 전체를 모두 소개하는 최초의 버전입니다.